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익산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7일 익산시의회와 농민단체 관계자, 수매농업 조합장들이 만나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되고 계획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해 익산시의회 및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익산시 관내 벼수매농협 조합장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준비를 거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도는 시범사업 첫 해로 익산시는 8월부터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매월 3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농업인 월급제 희망 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3헥타르 미만의 벼 재배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과 수매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군산시에서 국제청소년 해양축제인 해양소년단 리가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양소년단 지도자와 지방연맹, 외국 참가자 등 2천여 명이 모여 해양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군산시는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해양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양 국가와의 국제교류를 비롯한 해양 레저 스포츠 문화 확산 등 21세기 해양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는 해양 레포츠 산업 육성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비흥도 해양훈련장에서 3박 4일간의 여정으로 제27회 해양소년단 리가타 대회를 열어 해양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양소년단 리가타 대회는 고무보트, 카누, 수영, 매듭법 등 해양 기능 경기 및 해양 체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부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매년 열리는 대회입니다. 대회에서는 전국 해양소년단 지도자와 대원이 함께 그동안 연맹 활동을 통해 쌓아왔던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또한 물축구, 바이킹볼, 해구 등의 번외 종목을 통한 전국 대원 간의 교류 및 일체감 형성은 물론이고 이번 대회를 통해 해양 꿈나무들은 미래 해양인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한국해양소년단 및 영국, 홍콩, 일본 등 세계 해양소년단 2천여 명이 참가해 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더 달궜습니다. 한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은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해양 레포츠 문화산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내외적인 우호감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더 폭넓은 관광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힘을 합쳤는데요. 지난 26일 열린 전북관광 추진 상황에 대한 영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했습니다. 김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도는 26일 전북관광 추진 상황에 대해 영상회의를 갖고 패스라인 구축에 대한 시범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사업은 도와 14개 시군이 협업을 통해 관광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자유이용권 형식으로 통합한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북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좀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도는 7월 말까지 민간 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설계, 판매, 정산, 유지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홍보 부족에 있어서도 온라인 마켓들과 판매 협의를 맺고 도내 판매소를 42개소로 늘리는 등 여러 문제들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은 본사업을 대비한 문제점을 발굴하는 과정이었고 하반기 본사업을 시행 시에는 TV,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여러 채널을 이용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청 관계자는 관광 패스라인 구축 사업이 홍보 부족이라는 오해는 아직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판매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연말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지난 26일 전북도청에서는 전라북도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식품산업 발전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전북에 집적화된 식품 산업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핵심 전략 사업 중의 하나인 식품산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스토리를 입힌 K푸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단순한 음식 자체로만의 식품산업 성장이 아닌 이야기와 상징이 담긴 식품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인 소비자들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듯 전북 식품산업이 신산업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26일 식품산업 발전 토론회를 열고 전북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농생명 허브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연계 발전을 비롯한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증대 방안 등이 제안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서대학교 정혜경 교수는 전북 식품 클러스터는 음식 문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식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림그룹 본부 문경민 상무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은 마무리되었다며 푸드앤어그리 비즈니스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업 생산자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식품 생산자로 바뀌는 순간 농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 식품 시장이 끊임없는 성장과 함께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신산업 공급 정책으로의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비정규직 축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늘리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정규직 인원들의 업무가 한시적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일이 끝난 후에도 자격증이나 다른 기술을 배우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이유는 A씨가 다니는 직장의 계약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안하죠.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뒤면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항상 정신적으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보다는 새로운 계약직으로 근로인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주차요원이나 산불감시 요원 등의 경우 한시적 업무가 아닌 상시 업무인 경우인데도 무기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1년 정도의 계약을 한 뒤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도 이런 비정규직 인원들의 감원과 신규 채용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 비율은 약 610만 명으로 매년마다 그 숫자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의 공립기관 기간제 인원은 전체 근로자 인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인원들의 업무가 상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비정규직이지만 한시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상시 업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 안에서도 한시적으로 그 업무 하시는 분은 없어요. 비정규직 인원 중에서요? 네. 비정규직 축소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마저 기간제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무기직 전환을 외면하는 한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원들에겐 무기직 전환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레탄 트랙이 설치돼 있는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레탄 재질을 사용해 만들어진 신규 아파트의 놀이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이들의 지능 저하와 성장 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어진 신규 아파트의 놀이터는 대부분 우레탄 재질을 사용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래와 흙을 사용한 놀이터보다 관리가 편하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학교에서 쓰이는 우레탄 트랙에서 납검출 문제가 터진 상황에 같은 우레탄을 사용한 제품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우레탄에 포함되어 있는 납성분은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가지 않고 장기 및 조직에 저장됩니다. 이는 결국 납중독으로 이어져 신경계에 손상을 가져오게 돼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납중독이 비록 소량일지라도 지능 저하를 가져오고
심하면 청각장애 및 성장지연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이터뿐만 아니라 인근 체육 관련 시설에도 우레탄 재질을 이용한 사례가 많아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 놀이터나 다른 시설에 쓰이는 우레탄 포장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점검은 안 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